반즈 선수 자료 한번 봐주세요. 반즈 선수 뭐 불운하다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를 연속으로 계속 기록을 하는데 승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패전을 기록을 했다. 루징이 너무 많아. 네, 그거를 두고 이제 뭐 레일리 뭐 또 재림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소리난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6월 24일 키움과의 3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제 곧 올스타도 다가오고 지금쯤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선발진들 중간점검 레이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공식 왕투수맨 레이븐입니다. 자, 공식 왕투수맨으로 합시다. 공식은 안 됩니다. 그거는. 공식으로 해 그냥. 우리끼리 해. KBO 지금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소화를 해내고 있어요. 69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게 승률이 4할 6푼 3리 31승 2무 36패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롯데자이언츠 선발진들 잘 하고 있을까? 팀 투수 WAR이 7위예요. 우리 4월에 되게 높았잖아요. 우리 투수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라고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좀 속상하긴 합니다. 자료는 6월 22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아직 최신 경기들 기록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근데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6.84 그 선발 구원 다 합쳐서 많이 안 좋죠. 시즌이 절반이 지났는데 이러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10언저리 갔어야 돼. 네. 원래는. 그래야지 5강 가시권이 듭니다. 다만 좀 신기한 거는 좀 NC가 제법 높은데, 이거는 그거 루친스키 선수 때문이에요. 이게 옛날에도 네.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스트레일리 20 네. 스트레일리. 그때도 한번 이제 잘못된 표본이 한 번 있었죠. 이제 기록이 이상하게 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롯데 팀투수 WR이 좋아요 했더니 스트레일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작년에는 박세웅 선수가 또 그랬었고, 팀 순위랑 투수 WAR 순위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어요. NC만 제외하고. 아니 그 KT도 좀 많이 높긴 한데, 거기는 네. 그 시즌 초에 그 타격이 워낙 차갑게 식었어서 그런 면이 있고, 그래도 거진 흐름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할 선발 WAR로 가볼게요. 지금 뭐 선발 WAR 1위는 당연히 SSG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홈트 선수도 있고, 김광현 선수는 지금 뭐 요즘은 좀 약간 지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해. 예, 도합해서 10을 찍은 팀이 유일하게 SSG일 겁니다. 반면에 롯데는 지금 1선발 한 명이 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3.78. 네, 안타깝죠? 이 3점대 투수가 2명은 있었어야지 지금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생각보다 좀 부진해요. 우리가 통합 투수 WAR이 6.84인데 선발이 3.78. 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겁니다. 선발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게 이제 5위하고 6위, 그러니까 삼성과 롯데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2.5 정도 차이 나요. 구원진보다 선발진이 좀 더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오히려 구원진이 가장 탄탄한 팀은 뭐 도말할 것 없이 LG고요. 지금 고우석 선수가 최근에 최연소 100세이브 달성했죠. 정우영 선수도 있고, 워낙에 뭐 불펜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그쪽은 거진 여기가 선발 WAR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롯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3.06이면은 원투수가 은근히 우리 블론 세이브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인 거예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구원진은 은근히 의외로 잘하고 있으나, 4월에 사실 스파크맨은 제쳐두고요. 반즈 선수 그리고 박세웅 선수를 원투펀치로 썼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잘 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 한정이었나?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진까지는 아니지만 4월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다. 4월 초에서 5월 초반까지만 해도
이 선수들은 언터처블이라고 봤어야 됐는데 이제는 공략이 어느 정도 되는 그냥 선발 투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즈 선수 자료 한번 봐주세요. 반즈 선수 뭐 불운하다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를 연속으로 계속 기록을 하는데 승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패전을 기록을 했다. 루징이 너무 많아. 네, 그거를 두고 이제 뭐 레일리 뭐 또 제림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퀄리티 스타트는 기록을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피안타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피안타율 자체보다도 장타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장타와 OPS 가 출루율이 점프를 꽤 늘고 있습니다. 기아 상대로 안 좋았다, 상성이 안 좋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기아 경기 등판한 두 경기에서 모두 성적이 안 좋았어요. 4월에도 기아전 등판에서 승을 거두진 못했네요. 네, 5이닝 4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 상성만 따질 게 아니고 그 경기 내용을 봐야 되는데 반지 선수가 좋았을 때의 모습은 빠른 승부를 하고 존에 걸치는 슬라이더나 싱커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빠르게 승부를 가져갔었는데 요새 슬라이더가 좀 빠져요, 많이. 네, 빠지는 공을 많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4월이 오버페이스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마 좀 분석도 많이 됐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거는 걱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맞아 나가서 출루가 되는 거는 이거는 공략을 당했음을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반즈 선수는 슬슬 걱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면 자, 박세웅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월에 그리고 5월 초까지도 엄청난 모습 보여줬죠. 막 7이닝, 8이닝까지도 소화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승도 굉장히 많이 챙겨갔는데 갑자기 5월 중순부터 조금씩 이닝은 많이 먹어주었으나 박세웅 선수도 조금 POPS가 높아지는 경향이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네, 자책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뭐 어제 경기는 잘 던져줬습니다만 또 어제 경기에서 좀 일찍 방판을 한 게 뭐 경기 결과를 떠나서 선수에게도 안 좋았다고 보거든요. 선수가 그 한 경기를 좀 제대로 소화를 해서 다시 컨디션을 좀 되찾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사를 봤는데 손톱이 들렸대요. 저도 어제 엄청 욕했어요. 왜 박세웅 선수 75개밖에 안 던졌는데 내렸냐. 근데 손톱이 들려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작년에도 있긴 있었는데 재발을 했네요. 그건 좀 걱정입니다. 여튼 박세웅 선수가 역대 KBO 8번째 무결점 이닝도 기록을 하고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나 싶었는데 어느새 패와 승이 동률이 됐어요. 5승 5패가 됐어요. 뭐 승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박세웅 선수의 자책점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박세웅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다면은 한 번쯤은 좀 로테이션을 걸러주는 것도 어떨까. 이거는 약간 지친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즌 초에 약간 무리를 했을 수 있는 게 광저우 아시안 게임 와일드 카드를 노렸잖아요. 그치. 그게 아마 좀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꺾이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허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약간 페이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딱 시점이 좀 겹치거든요. 스스로 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잘 좀 추스를 넣어서 컨디션 회복해서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닝 소화는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다. 자, 다음 걱정이 너무 많았던 스파크맨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출이 되나라고 했는데 네, 제가 아주 신랄하게 깠죠. 함께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성적이 6월 초부터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가 다시 또 도루묵 됐죠. 근데 최근 경기에서. 6월 22일 경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굉장한 또 모습을 보여줬어요. 옛날에 알던 스파크맨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게 돼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다들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이순철 위원이 조언을 한번 했잖아요. 그거 스파크맨. 네가 타자면 네 공 칠 수 있어? 아니요. 그러면 왜 도망가냐.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 피칭을 한 2경기 정도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네. 특히 6이닝 9K를 기록을 한 경기를 보면은 버리는 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다시 또 이제 도망가는 피칭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이 이야기하고 나서 발전 가능성을 본 게 지금 구종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커터를 던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직전 경기에서 4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스파크맨 선수는 방출되지 않고 같이 할 걸로 보여요. 이젠 상황이. 늦었죠. 제발 좀 진짜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밖에 할 수가 없겠고. 프랑코 선수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아니 근데 우리는 완성된 외국인 투수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왜 데리고 와서 이제 키워야 하는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선수 수급 자체가 지금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외부인이고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그 리스트업이 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왜 그 선수들을 안 봤을까는 좀 그래요. 자, 오늘 6월 24일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까지 기록하면서 승까지 챙겨간 이인복 선수. 별명이 승리 요정이에요. 예, 오늘 경기는 뭐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딱히.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승리 요정이라는 별명이 적절한가? 글쎄요. 그러기에는 이 선수가 지금 승보다 패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기록이 그러네요. 인상적인 피칭은 기억에 남는 거고 그 외의 경기에서는 뭐 득점 지원이 안 됐던 거죠. 대량 실점한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딱 5월 25일 그 SSG하고 경기했을 때 그때 3.2이닝 6실점을 했네요. 그 경기 외에는 뭐 이닝도 웬만큼 먹고 뭐 실점도 최소화해서 잘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복 선수는 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강속구형 투수였는데 이제 구속을 잃은 거를 인지한 이후로 투심으로 전향을 했지 않습니까? 네, 투심이 진짜 좋아요. 그 투심을 제가 알기로 안으로 좀 더 파고드는 거,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냥 이제 보더라인 공략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펜 시절에는 그래서 원피치도 가능히 했던 거죠. 근데 선발로 보직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는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을 추가를 했는데 구사율이 거진 10% 20% 내외입니다. 아직은 확실한 유인구나 승부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인복 선수가 89가 한계 투구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닝 소화력이나 뭐 한계 투구수나 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아마 변화구가 좀 숙제가 될 겁니다, 이 선수한테. 그래도 4호 선발한테 기대하는 거 혹은 그 이상 잘 해주고 있다. 이인복 선수는 정말 잘 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지금 선발로 나오는 선수가 내일 김진욱 선수도 있고 한데 김진욱 선수는 데이터가 아직 여실히 쌓이지 않아서 오늘은 중간 점검을 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내 선수만 가져온 이유가 뭐 나균환 선수도 넣을까 하다가 지금 또 중간으로 오늘... 다시 갔잖아요. 오늘도 1이닝을 던졌고요. 근데 거의 선발만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맨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시즌 중에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역할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닐 텐데 투수 2년차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네, 뭐 평균 자책점만 보고 비판할 뭐 그럴 게 아니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나균환 선수가 포수 때 쌓았던 업보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 4명의 선발 투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레이븐님 마지막 하실 말씀? 야구는 뭐 투수 노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타선이 아무리 점수를 내봐야 투수가 소위 말하는 팩질을 한다든지 도망가는 투구를 계속하면은 경기가 끝나질 않습니다. 투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외국인 선발 투수 2명만 잘 뽑아도 가을 야구는 간다는 그 공식이 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이터가 쌓여가는 거를 현장에서 반드시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데이터를 잘 보자. 오늘 이렇게 4명의 선발 투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불펜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은 계속될 거고요. 꽃게울 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롯데 야구 같이 보기를 진행 중이니까요. 함께 야구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게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레이븐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레이븐님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과 레이븐님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그런데 메인홀드는 왜 아직 집에 안 간 거죠? 갔어. 오늘 갔어. 갔어요? 응, 오늘 갔어.